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음으로 변화됐으니까 태그도 함께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제목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소제목은 단락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넣고 사진을 많이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사진을 몇 장 정도 넣어야 되느냐, 오늘은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는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글을 쓰고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 다음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구글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음으로 노출을 해서 월 100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로 노출이 되면서 이제 370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글 글쓰기에 맞춰서 저는 애드센스 수익을 월 1000만원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각자 맞는 전략에 맞춰서 글을 쓰신 다음에 수익도 얻고 성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세 가지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은 가장 먼저 노출이 되는 게 다음에 가장 빨리 노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다 보면은 이 저품질이라는 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웬만한 90% 정도는 저품질에 빠져 있게 됩니다. 저품질이 되고 나서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을 노리는 글들을 써야 되는데요. 네이버보다는 구글이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희가 구글에 글을 맞춰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글을 써서 수익을 낼 때 이 100만원이라는 수익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다음에서 노출을 했을 때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구글로 노출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서 글을 써야 상단 노출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꿀팁으로 키워드를 잘 찾는 방법, 미래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보셔서 꿀팁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글을 어떻게 써야 되지? 또 있지만 그 앞단에 이제 어떤 글을 써야 될지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이 글 주제를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마다 하는 건데요. 오늘이 촬영 날짜가 5월 8일인데 미래를 먼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5월 19일이라고 검색을 해보고요. 그리고 뉴스 탭을 눌러보면은 미리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있을 일이 아니라 내일 있을 일을 미리 알고 나서 그에 관련된 글을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뉴스를 보는 습관을 더욱더 들이면 좋고요. 이왕 본다고 하면은 오늘의 뉴스 말고 내일에 있을 뉴스들을 찾아보고 나서 키워드를 발굴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키워드를 아침에 발견을 했어요. 저도 이 촬영을 끝나고 바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키워드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그럼 오늘 미리 써놓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쓸 때 중요한 게 또 어떤 게 있나, 열심히 우리가 공들여 썼는데 노출이 안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상단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어느 정도 검색량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블랙키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블랙키위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검색 강도나 그런 검색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을 때 월간 검색 수는 12,000번 정도가 됐고 콘텐츠 발행량은 지금 엄청 적은 거죠. 이런 식으로 황금 키워드를 발굴해 놓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미리미리 글을 써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일 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청이니까 검색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미리 깔아두는 거죠. 미리 깔아두고 써놨다면 이 12,000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블로그에 온다고 하면은 못해도 1,000명 이상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1,000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으니까 글을 써두고 그 글에다가 애드센스 광고를 첨부해 놓은 다음에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글을 쓰면 가장 먼저 노출이 되는 데가 어디일까요? 그렇죠. 다음에서 가장 먼저 노출이 되죠. 그래서 다음에 노출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에서 사람들은 이미 글을 썼나? 그런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미 글을 써놓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보다 좀 더 빠르게 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은 뭐 1시간 전에 쓴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20시간 전에 쓴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쓴 사람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이 상단 노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선점을 하고 수익을 얻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썼을 때는 왜 수익이 안 나지라는 의문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상단 노출을 했을까라는 의문점도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어떻게 했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지? 이 사람은 왜 상단 노출이 됐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상단 노출이 여기에 뜨게 된 거지? 그것도 최상단에 어떻게 뜨게 된 걸까?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애드센스를 했을 때 다음 최적화로 상단 노출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써있는 이 상단 노출 이 사람은 왜 돼 있을까를 많이 보고 벤치마킹을 했었어요. 한번 들어가서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어떻게 글을 썼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이분은 이런 목차도 함께 넣어주었네요. 이 녹차를 넣으면 순서이 좋은 건가? 그리고 사진을 좀 여러 장 넣어준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버튼을 만들어서 뭔가 전면 광고도 노출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제가 이전 영상이나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미 글을 쓰셨고 그걸로 인해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적용을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은 이 블로그를 보았을 때 다른 블로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또 찾아보면은 이분은 왜 상단 노출이 되어 있는지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른 블로그도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봤을 때 보면은 이분은 사진이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근데 다른 분들은 왜 사진이 한 장으로만 떠 있게 되는 걸까? 라는 점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석을 했을 때 알게 된 그런 인사이트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셔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한 발씩 성장해 나가면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건 모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들도 하나씩 쌓아가게 된 것들을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벤치마킹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한 장씩만 넣어 주셨네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형식으로 사진을 넣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표로 만들었는지 슬라이드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어떻게 넣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개발자 모드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더욱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슬라이드로 넣는지 표로 넣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F12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코드로 보이는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한번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미지를 넣어주셨는데 묶어서 넣어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표로 넣어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걸 쉽게 넣는 방법은 표로 넣어주셔도 되고 티스토리 블로그에 슬라이드라는 형식의 기능이 있습니다. 슬라이드라는 형식이라는 기능을 적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티스토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상단 노출을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 쇼라는 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자, 슬라이드 쇼를 해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눌러가지고 보시면 사진을 여러 장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장 이런 식으로 한 3장 정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슬라이드 쇼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지금 한 장만 들어간 것 같지만 보시면은 여기 3장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 변경을 한번 해줄게요. 자, 크기는 작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나서 보시면은 슬라이드 쇼가 만들어지고 슬라이드 쇼 말고 저분처럼 똑같이 옆으로 3장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 테이블, 이 표 기능을 활용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표를 넣고 나서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주는 거죠. 사진을 한 장씩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넣어주는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다음 노출을 위한 이런 로직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다음 노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사진을 막 99장씩 넣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막 99장씩 넣어도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9장 이상 막 넣으면은 오히려 안 좋게 되기 때문에 한 17장, 10장에서 20장 내외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사진이 15장에서 20장 내외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를 봤을 때 사진이 몇 장 정도 들어가 있는지 여기 17장이라고 떠있죠. 그리고 17장이라고 떠있죠. 이런 것들이 노출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상단 노출에 되어 있는 이 블로그를 보았을 때도 사진이 몇 장 정도 넣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사진 1장, 2장, 3장 이런 것도 4장, 5장, 네, 6장, 7, 8, 9, 10, 11, 12,
13, 14, 17, 18 18장 정도를 넣어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토탈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통합적으로 공통점을 찾아서 저희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글만 쓰시는 선구자분들도 계신데, 이런 식으로 글을 취합해보고 공통점을 찾아서 여러분의 글쓰기에 녹이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영상만으로는 부족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분석을 해보는 게 제 영상 100개 보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상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실행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로직을 여기서 정리를 한번 더 드린다고 하면은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넣어주거나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음 로직이 변화됐으니까 태그도 함께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제목을 넣어주셔야 돼요. 제목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소제목은 단락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넣고 사진을 많이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사진을 몇 장 정도 넣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에서 20장 정도가 어느 정도 상단 노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저는 99장 이상 막 넣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단 노출을 하려고. 실제로 사진을 99장 넣으니까 상단 노출이 진짜로 되었었는데, 요즘같이 로직이 변경되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적당 사진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와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진들을 어떻게 가져올까? 이 사람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를 생각을 해보고 나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관련된 키워드를 구글에다 검색을 먼저 해봤어요. 통장, 무료,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보신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들, 라이센스가 없는,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들을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모여있는 사이트를 이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서 여기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무료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이미지를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뭐 통장이나 은행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 뭐 청년,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은행, 자 여기서 은행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봤던 사진들이 보이게 되죠. 이런 이미지들을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주는 거죠. 몇 장 정도 받아야 되나요? 네, 한 15장 정도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죠. 보시면 여기서 재밌는 걸 아까 하나 봤는데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약간씩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약간의 잔머리 같은 거를 써줘야 되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블로그 이름을 30분 전이라고 지어주신 분도 계세요. 이 블로그 이름을 30분 전이라고 적었으면은 사람들이 검색해서 보았을 때 이거 30분 전에 쓴 거네 하면서 눌러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도 예전에 1분 전이라는 블로그 이름을 많이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검색해서 보았을 때 어떻게 보는가, 내가 쓰는 입장이 아니라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블로그를 더 잘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 바로 저품질이죠. 저품질은 거의 90% 이상 빠지게 되기 때문에 다음 노출이 아닌 구글이나 네이버 전략도 함께 세워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100만 원 정도 되었을 때 저품질이 되었고, 구글 노출에 맞는 전략으로 글쓰기를 해서 구글에서 월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글쓰기와 구글 글쓰기 어떤 게 다르나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많이 써야 되고, 태그를 넣어야 되고, 소단락을 넣어야 되고, 사진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는 뭐 형태소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형태소가 어떤 건지. 그리고 사진은 뭐 한 장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사진을 이렇게 99장만 넣었다고 하면은 요즘은 썸네일 한 장만 넣어주고 있어요. 썸네일 한 장만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표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은 더욱더 상단 노출에 유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구글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은 이제 검색 결과 보시면은 여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고 해서 메인 사이트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딱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메인 사이트,
저희 공식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것도 뭐 자바바라는 어느 공식 사이트 같아요. 이런 공식 사이트에 떠 있는 게 있고, 구글 검색 결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메인 사이트들이 먼저 뜨게 되고요. 보았을 때 메인 사이트들이 먼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 SNS가 있긴 한데 SNS는 건너뛰고 가장 다음에 보이는 게 뉴스 탭들이 보이게 됩니다. 뉴스를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한 장만 넣고 그 다음에 글을 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형태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태소라는 게 어떤 거냐? 다음에서의 키워드 검색은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고 했다면 똑같이 구글에서도 제목은 똑같이 잡아줍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고 하고, 다음에서는 이 글을 적을 때 글 본문에다가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이 돼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이 키워드만이라는 뜻이 이런 말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키워드를 붙어있게 해서 반복하는 것이 다음 노출에 좋고요. 그리고 구글 노출 같은 경우는 청년 중 노동자라면 통장을 뭐 이런 식으로 꼭 붙어있지 않아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형태소라고 부르게 돼요. 형태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본문 내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그리고 청년 노동자 통장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경기도 청년 노동자, 그리고 청년 노동자 통장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구글은 이 사이트의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이트라고 하면은 저희는 블로그가 있겠죠. 블로그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이트 속도라는 게 방문자가 방문을 했을 때 로딩이 엄청 느리면 저희도 답답해서 바로 나가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사이트 속도, 이 블로그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보다 사진이 한 장만 있는 게 더욱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사진에 대한 용량도 고품질인 것보다 그냥 사진 용량이 적은 거가 더욱더 속도에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에 대한 용량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용량을 어떻게 줄이냐? 구글에 검색하면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어요. 사실 사진 용량 줄이기라고 검색하시면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프레소라는 것들이 나와 있네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사진 용량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사진에 이렇게 끌어서 넣어주신다고 하면은 용량 줄이기 버튼을 통해서 용량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포스팅을 하실 때는 꼭 이렇게 사진 용량을 줄여서 이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용량을 줄이고 나면 걱정하시는 게 화질이 좀 깨지지 않나요? 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진 화질은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진 작가로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진 화질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 게, 우리는 뉴스가 아닌데 이렇게 상단에 노출이 잘 될 수 있나요? 구글 로직에 맞춰 쓰면은 진짜 글이 상단 노출이 되는 거 맞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쓰신다고 하면은 이제 상단 노출이 되고, 실제로 저는 최상단 노출이 되어 있는 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수익을 계속 얻고 있고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 둔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도 구글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쓰신다고 하면은 구글에서 노출을 시키고 여러분들도 애드센스 수익을 높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글 노출을 위한 로직을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진은 한 장만, 웬만하면 잘 안 쓰는 편이고요. 용량 꼭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형태소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표를 만들어주는 거죠. 표. 네, 표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되어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하나 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리스트 같은 걸 넣어주시면 더욱더 상단 노출이 잘 됩니다. 이렇게 상단 노출이 되는 이유는 보면은 스니펫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구글 노출이 될 때 스니펫이라고 해서 노출이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스니펫은 완전 최상단 노출이 됩니다.
최상단 노출. 그랬을 때 표를 만들면 스니펫에 걸리기 쉽고 리스트를 만들었을 때 스니펫에 노출이 잘 되는 편입니다. 스니펫에 걸리게 되면 여기 최상단에 노출이 되게 돼요. 하나를 예시를 보면은 신청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걸리는 것이 저희 스니펫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게 스니펫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니펫을 노려서 글을 잘 써주면은 상단 노출이 더욱더 쉬울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런 스니펫 같은 경우는 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려도 여러분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실행이죠. 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영상을 토대로 참고하셔서 실행하시고 꼭 선구자분들 걸로 만드셔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점프해서 퀀텀 점프를 한 것보다는 한 발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오늘은 블로그 글을 써봐야겠다. 오늘은 신청을 해봐야겠다. 오늘은 광고를 하나 달아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시고 꼭 실행을 하신다면 분명 수익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이 로직들, 이번에는 다음 글쓰기를 해보고 다음에는 구글 글쓰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꼭 선구자분들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